안녕하세요. 세무회계법인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 2년 전에 저희 쪽에서 이제 양도세 플랜을 세워서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부터 시작해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쓰시던 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일시적 2주택을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상담 문의를 와서 최근에 그때와는 다르게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고객분들께도 같이 공유드리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다른 주택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주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두 채가 되었다가 바로 한 채를 파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과거에 3년에서 2년, 1년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이 일어났죠. 부동산의 열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중복 보유 기간을 1년까지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3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A라는 주택을 샀다가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B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년 이내에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A주택을 팔았을 때는 해당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물론 12억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취득세와는 다른 점은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1년 띄우는 규정이 없고 국세인 양도세만 1년 띄우는 규정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주택을 샀다가 또 그 사이에 끼워서 쓰기도 했는데 기존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우리가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파워풀한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응용해서 많이 절세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유권 해석에서 오늘 상담을 재문의하셨던 분에게도 과거에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A, B라는 주택이 있고 이제 C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B라는 주택을 먼저 과세로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 당시에 B가 날아가 버리면 A와 C는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취득을 했고 3년 이내라면 이 우리가 C주택 팔 때 A를 취득했다가 1년이 지나서 B를 팔 때 이게 이제 비과세 적용이 가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 주택이 있더라도 과세로 팔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요건을 갖췄다면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제 이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처분할 때 당시 이 주택이 1주택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선고가 2025년 2월 13일 즉 올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A라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B라는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1년을 경과하고 C라는 주택을 샀죠. 그리고 나서 A를 과세로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 C를 봤을 때 1년 이상 경과하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B와 C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를 팔았는데 3년 이내에 팔았는데 대법원에서는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즉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 안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판결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최종 1주택 규정이 있었을 때의 비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였는데 판시를 하면서 판결문에서 이 최종 1주택에 대한 규정을 언급 없이 법문을 엄격 해석해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처분해야 된다고 그냥 법을 엄격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A를 팔고 나서 우리가 B, C를 대체취득 비과세를 논할 때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B주택은 취득 당시에 결국은 이게 2주택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다는 거죠. 비과세로.
하지만 우리 이것은 과거의 일관적인 유권 해석들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판사님들께서 굉장히 법문을 엄격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이에 최종 1주택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된 채로 단지 법 조문만 엄격 해석해서 취득 시점의 1주택자를 강조해버렸던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유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고객께 이제 상담 드렸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보통 이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할 때는 대법원 판결보다는 이제 유권 해석을 본보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또 이 판례가 있지만 다른 또 세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 유권 해석에 대한 질의를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혼인 합가에 대한 비과세를 논할 때도 취득 시점에 1주택자들이 결혼했을 때만 지금 혼인 합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대체 취득 요건을 갖춘 2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을 해도 이거 부인을 하는 지금 예규가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면 이 유권 해석에서 지금 현재 과거의 유권 해석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대법원과 같은 유권 해석을 변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유권 해석이 나오면 그 시행하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말고도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유권 해석이 유효할 것 같으나 조만간 이 유권 해석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납세자분께도 제가 최대한 양도를 지금 빨리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 계약을 해서 넘겨보는 것이 기존의 유권 해석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법이란 것은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세법의 개정사항과 유권 해석의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과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주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유권 해석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 세무회계법인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오늘은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